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초저녁에 잠을 너무 빨리 들어서 12시에 깼거든요. 딱 자정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자정서부터 한 4시까지 그냥 뭐 깨 있으면서 이제 볼 거 보고 이제 자료를 추려서 이제 유튜브를 지금 만드는데, 뭐 지금 현재의 장세가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 중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제 확립이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수렴하는데 구간이 날짜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올라갔던 그 CB 코인하고 마나 코인이 약간의 반등세가 있는데, 마나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진폭은 없어요. 그리고 GNT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고, 폴리메스 그 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이따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이 하나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출판사에 근무를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댓글에 이제 뭐라고 다셨냐면, 매일매일 영상 잘 보고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암호화폐 관련 도서 발행에 관심이 없으신지요?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 영상 댓글에 남깁니다. 저는 현재 출판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문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분한테는 이제 댓글로 신중히 생각해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일단 드렸거든요. 근데 저 아시는 분들하고 저 집에다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참여하지 마라. 그냥 그러면 뭐 하여튼 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밖에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이럴 일이 생기니까 그냥 애초부터 그럴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냥 유튜브 내에서만 그냥 움직이고, 뭐 앞으로 구독자 수가 제가 1차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게 10만 명 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댓글을 저한테 써주시고 제의를 해주신 분이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 제 채널에서 어떠한 무슨 뭐 코인사가 됐건, 그게 뭐 되게 잘 나가는 코인이 됐건 뭐가 됐건, 제가 금전 관계하고 엮어서 뭐 그거 집중적으로 뭐 영상에서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관련돼서 무슨 뭐 금전적인 뭐 어떤 그런 거를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원칙은 끝까지 지킨다. 이거를 고수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본격적인 이제 시사 뉴스부터 코인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이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자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깨기 전에 1시간 전에 이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화이자 백신 90% 효과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발목, 트럼프의 우울한 축하.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나와서, 뭐 지금 주식시장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코인 시장하고 특히나 이제 골드, 실버는 조금 많이 하락세가 좀 짙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패배하셔가지고 지금 뭐 다시 뭐 재소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승복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자신은 누가 대통령이 됐든 상관은 없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우스꽝스러면서 친근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저도 이제 나이가 엄청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40대 이제 중반에 접어드는데, 이분은 제가 딱 느끼는 인상이 뭐냐면 되게 차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고 약간 온화하다. 여기 이분은 좀 차다고 그럴까? 약간 사람한테 이제 냉소적인 약간 느낌이 난다고 그럴까? 왠지 모르게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얼굴 보시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이든 이분 같은 경우는 채널을 딴 데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 당선됐다는 얘기가 돼서 특필하면서 방송에 나오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화이자 백신 그 얘기가 매스컴에 보도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게 우연이라고 일단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직까지 이분 있죠. 게리 젠슬러 이분이 아직까지 경제 고문이라고 확실하게 오피셜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확실시 돼 있는 현재 상태인데 우리 코인 시장한테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상품이냐 증권이라에 관해서 확실한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분 인상을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 인상이랑 이분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라인 성상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클린턴 행정부하고 오바마 행정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라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되게 냉소적인 이미지잖아요. 이분도 가만히 얼굴 이렇게 보시면 약간 냉소적인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딱 얼굴 딱 이렇게 관상을 보시면 관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좀 느끼는데 어쨌건 예스냐 노냐가 확실히 이제 종지부가 찍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더 긍정적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가 왜 그랬냐면 베리 실버트가 먼저 언급을 했어요. 이분 얘기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게리 젠슬러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뭐 나오기 시작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리 실버트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화이자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까지 동시에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급등이죠. 거의 뭐 4%대, 3%대까지 급작스럽게 올랐는데 금은 의도적으로 제가 찍어 누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지금 보세요. 이게 급작스럽게 올려놨던 가격, 지난 뭐 한두 달간에 올려놨던 가격을 그냥 한 번에 다 꺾어버렸어요. 마이너스 4.89%가 떨어졌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다시 올려놓긴 하겠지만 큰 진폭의 상승은 가상자산 시장의 비트코인만큼 많이 못 그릴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 영국 정부한테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나봐요. 1,000만 개의 백신을 영국에다 이제 지급해줘서 사람들한테 이제 백신 투여가 될 거다. 그래서 땡큐 조 바이든이라고 이분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국수주의자, 자국 이기주의로 여태까지 다 폐쇄 노선으로 다 그셨던 어떤 그런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자예요. 다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괴자였고 이것도 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이 대통령 됐을 때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바이든 이분이 실권을 이제 잡으시면서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겉에서는 뭐 그 중국을 뭐 배제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색이 좀 약간 있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향후 정책 노선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꼭두각시 노름 같은 게 사실은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에 없었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자 증세 같은 것도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통제되는 어떤 그런 사회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바이든하고 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케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캔슬됐었는데 이게 다시 등재되는데 어떻게 이게 미국 시민들한테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고 코로나 백신이 아직 임상시험이 완전히 100% 끝난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부작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전 그거 같다. 주식시장이 됐든 아니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뭐 몇 번 더 이제 흔들 거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입 안 하면 개인과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거다. 이런 의미를 오바마 케어에 여기 부여를 해요. 그럼 바이든 케어도 분명히 이 항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백신 맞고 싶으면 이거 가입을 해. 근데 그 단서에 그 이면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빌미로 해서 향후 몇 년 안에는 통제된 사회로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꼈고, 자, 이제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시빅하고 디센트럴 랜드, 그러니까 마나 코인이 동시에 코인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등재가 됐었죠. 등재가 됐었고, 그 이후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코인베이스에 또 당시 상장이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지난 며칠 동안 반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빅이 한 거진한 3배 가까이 올랐죠. 며칠 동안에. 근데 아직까지 디센트럴 랜드가 그렇게 큰 반등은 없는데, 포텐셜로 따지면 사실 디센트럴 랜드가 더 커요. 특히나 DCG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했었던 그런 코인들이기 때문에 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하고 관여돼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에 투자해서 제가 보기엔 중장기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여기 보시면 폴리머스가 지금 업비트에서 좀 시세 진폭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STO 코인이 아마 몇 개가 있을 거예요. T0라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레이븐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코인들 중에 사실은 검증 과정이 완벽하게 끝난 거는 사실은 폴리메스거든요. 나머지 T0나 레이븐도 각자 포텐셜이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건 실질적으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은 폴리메스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고, 나머지 T0나 레이븐 같은 경우도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증 과정이 끝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폴리메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대장.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타노스 하드포크가 앞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킹 사태로 인해서 3번의 이제 해킹 사태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드포크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향후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바닥 가격에서 되게 횡보를 되게 오래 했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바넨이나 빗썸이 예를 들어서 업비트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가 프리미엄이 좀 많이 꽉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집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사토시 가격으로 매집하시는 게, USDT나 USDC나 이런 걸로 매집하시는 게 아마도 업비트보다는 나을 거예요.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중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3번째 자리에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이더리움,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하시거나 블로그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값어치가 없는 코인은 아니에요. 어쨌건,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또 마찬가지로 해서 이 4개 코인이 사실은 여기 10개 되는 코인 있죠. 포트폴리오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코인이고, 나머지 코인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시총이 본인들의 어떤 이슈거리를 호재로 삼아서 아마 좀 양이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오코인은 DCG나 그레이스케일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성격이 약간 틀린데요. 이거는 중거 쪽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가리지 않아요. 색깔론을 대입하고 싶진 않네요. 그리고 마나코인은 베리 실버트가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시빅보다는 아마도 마나코인이 포텐셜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크다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파이자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백신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직까지 검증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몸에 먼저 이거를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이슈가, 이 화이자 이 백신 이슈가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완벽하게 코로나 지금 퇴치가 100%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특히나 만약에 이게
잠정적으로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끝나면 코로나 사태가 더 겨울로 들어가면서 더 만약에 극심해지면 조금 더 위험하게 시장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에 관해서 조금 더 액수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느 칼럼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양적 완화를 만약에 한다면 2조 2천억 달러를 하겠다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3조 달러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점진적으로 나오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도 많이 까져 있는데 아마도 조금 많이 2021년 들어서는 조금 많이 까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위시로 한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스트라티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개 중에는 좀 계시겠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업비트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마 스트라티스를 스트락스 토큰으로 스왑을 해줄 거예요. 이게 1대1 에어드랍 해주는 게 아니라 토큰 스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넷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트라티스한테 호재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위시로 해서 뭐 전후로 해서 이게 크게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에요. 아마 한번 막 이렇게 급등을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세 진폭이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로엣지에 여기 보면 로렌스 H 서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블룸버그 통신에 나가지고 매스컴에 나와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선거에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이분이 이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름을 많이 봤는데? 라고 해서 제가 조사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해서 되짚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누구냐면, 제가 이제 항상 번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베리 실버트의 DCG 그룹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이쪽에 이사진 중에 또 한 명이에요. 이사진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클린턴 행정부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장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든 아니면은 그 FED 연방준비은행의 뭐 이사가 됐건 아니면 의장이 됐건 그런 사람들 라인이 알고 보면 다 DCG 그룹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글렌 허친슨이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진이고, 허친슨 연구소에는 그 예전에 이제 의장으로 계셨던 자넷 옐런, 버냉키 의장, 이 두 분이 거기서 그 재무에 관해서 FED 어떤 그 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에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손바닥 아니냐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죠. 뛰어봐야 벼룩이고. 그래서 어쨌건 DCG하고 얽혀있는 거래소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은 살아남을 거고, 시세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은 조정 장세에 있는데, 자, 볼륨량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었죠. 대중은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코인 갖다 장난치는 게 누구냐는 거죠. 이게 개인들이 많이 타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개인이 시세를 올렸을 것 같으세요? 자, CB코인, 자, 이렇죠.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 아마 지금보다는 지금 여기 가격보다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폴리메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등록돼 있고, STO 시장 중에는 아마도 1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어쨌건 이것도 검증이다, 끝난 코인이다. 그리고 골렘 코인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아마도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아마 진폭을 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신 분들, 블레임하면서 이제 떠나신 분들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나코인은 뭐 70원대까지 떨어졌어, 60 몇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시빅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찰리 브라운이 예전에 얘기해가지고 30원대부터 그냥 꾸준하게 매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좀 수익을 좀 취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그냥 108원에 매도를 해버렸어요. 108원에 매도하고 그
디센트럴랜드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100원 밑에 있을 때 96원 정도까지 마나가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많이 다 옮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빅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일단은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에 접근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아마 이제는 깨달으셨겠지만 금융 세력이 개입이 돼 있는지의 여부, 아마 아시겠지만 금융 세력이 큰 손들이 개입이 돼 있는지의 여부, 내가 투자한 코인이, 그리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등급이 괜찮게 나오는지, 사실 이것도 관계가 있어요. 금융 세력들이 어차피 플립사이드 크립토도 만들었기 때문에, 코인벤처스도 손을 댔고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아봉벤처스를 통해서 플립사이드 크립토에 돈을 투자했고, 판테라 캐피탈도 플립사이드를 운영하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등급을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가격이 저평가인가, 평가에서 등급은 괜찮은데 가격이 저평가이면 그거는 100%예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팔이 하시는 블로거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는 배제시켜라. 이런 것만 잘 이렇게 새겨서 구분해서 보시면 이 세계에서 분명히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오늘 코인 샀으니까 내일 다른 코인이 뭐 먼저 막 시빅만 막 올라가니까 거기에 눈이 다 돌아가고 뭐 패배감을 느끼고 이러는데, 이 시장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확률로 접근하고 내가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로또 당첨을 위해서 그냥 확률이 4천만 분의 1 이런 거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률을 보고 투자를 한 거예요. 리스트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보면 다 하얀색의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반대쪽 화살표로 반대쪽 노란색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갔는데, 나만의 분석이 100% 끝났다면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코인을 분석해서 샀는데 루머가 막 돌아요.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라는 그런 기사가 막 나와. 그리고 유튜버들이 막 떠들어. 그럼 흔들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는 짜잘한 코린이들이 아니라 베리 실버트와 같은 이 지금 코인 시장의 굵직한 네임드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보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유튜브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가격 급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블로그에서 뭐라고 떠들든 거기에 흔들리고 휩싸이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경한 원웨이로 갈 수 있는 어떤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고 끝까지 가야 저는 이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메르디안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해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스텔라 루멘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느낀 건데, 이게 16일 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개최되는 게 스텔라 루멘은 11월 16일 날부터 19일간, 그러니까 16, 17, 18, 19 4일 동안 이 행사가 있는데, 오죽하면 본인들 트위터에 대표 화면이 있죠. 메인 화면. 거기다가 이거를 올려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엄청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커톤 행사라든가 이 스텔라 루멘의 대표적인 개발진들이 이번에 나오고,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도 이번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XRP 컨퍼런스에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스텔라 루멘 이번에 컨퍼런스 메리디안 행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날짜를 위시해서 한번 트레이딩 매매를 어떻게 할지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XRP만 홀딩하시는 분들도 스텔라 루멘의 진폭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러니까 만약에 100으로 잡았을 때 0.5 대 0.5, 아니면 XRP를 0.7 가지고 있으면 스텔라 루멘을 0.8, 0.3 정도, 이 정도 비율을 보유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OK 코인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자 11월 15일까지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53%가 과반수 이상이 50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00달러 11%, 450달러 14%, 그리고 350달러로 급락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22%. 인간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53%나 50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12월 1일 날부터 지금 그 이더리움 2.0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포에서 포스로 들어가면서 잠기는 물량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서부터 딱 시작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퍼레이즈 2밖에, 그러니까 1밖에 안 돼요. 지금 스타트 단계밖에 안 되고 1년에서 2년이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저는 하반기까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뭐 780달러, 800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그냥 접근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베네수엘라 정부가 여기 보면 가상자산에 관해서 거래소를 런칭할 거다. 이거는 개인이 런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런칭한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제도권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석유값이 그러니까 원유값이 급락을 하면서 이 나라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웨이예요. 또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뭐 채굴 산업에 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그 다음에 기축을 무슨 통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을 위주로 해서 가상자산 어떤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아마 아우러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패턴을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동안에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고점은 살짝 내려가고 있는데, 어슴푸레하게 비트코인 이 패턴 자체가 사실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날짜 정도가 이번 달 뭐 중순 이후 말이 될진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16,250달러에서 거기서 저항을 맞고 쭉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16,000달러를 돌파해서 지지를 하는 어떤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알트 순환매 장세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한동안은 있을 텐데,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바꿔두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알맞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 순환매 장세가 지금 현재 시빅하고 마나, 뭐 GNT, 폴리메스, 뭐 룸네트워크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코인들도 아마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나 15일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진심으로 항상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